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이상하지만 과학적인 습관, 주먹을 꽉 쥐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이 뇌를 치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먹을 꽉 쥐는 것이 실제로 기억력, 회상력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상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며 특히 4번째 습관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간단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기술들이 뇌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60세 이후에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실용적인 팁을 원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뇌 건강을 함께 우선순위로 삼아 봅시다. 이제 첫 번째 이상한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이 텅 빈 상태입니다. 그 정보를 기억해내는 비결이 주먹을 꽉 쥐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과학은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원들은 오른손 주먹을 쥐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부호화, 정보를 기억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왼손 주먹을 쥐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회상 기억해내는 것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뇌가 움직임과 기억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먹을 쥘 때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기억 저장 및 검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신경 경로를 자극하여 필요할 때 정보를 더 쉽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선수나 음악가들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 신체적 움직임을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단어 목록을 학습하는 동안 오른손 주먹을 쥐고 그것을 회상하려고 할 때 왼손을 쥔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름, 식료품 목록, 심지어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예를 들어 새로운 전화번호나 레시피를 배울 때 오른손 주먹을 약 45초 동안 꽉 쥐십시오. 그런 다음 그 정보를 회상해야 할 때 왼손 주먹을 같은 시간 동안 쥐십시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를 계속 사용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전에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자신만의 기억력 비법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음 팁은 뇌를 강화하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법을 포함하며 걷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습관 2. 뒤로 걷기. 단순히 뒤로 걷는 것이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과학은 발걸음을 거꾸로 하는 것이 실제로 뇌에 상당한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걷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뒤로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뇌는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 각 단계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 기술은 종종 노인들을 위한 인지 치료에 사용되어 균형, 조정력, 심지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인지처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뒤로 걸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걸었던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이한 움직임은 일상적인 걷기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많은 주의력, 공간인식 능력, 운동 제어 능력을 요구하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자, 집 주변을 뒤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넘어질 위험 없이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대 사용. 안정성을 위해 튼튼한 난간이나 조리대를 잡으십시오. 부드러운 표면 사용. 균형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딱딱한 바닥보다는 카펫이 깔린 곳이나 잔디밭이 더 좋습니다. 천천히 걷기. 각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작고 조심스러운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러닝머신에서 시도. 일부 러닝머신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느린 속도로 뒤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뒤로 걷는 것은 뇌에 도전하고 조정력을 향상시키며 잠재적으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규칙적인 운동의 단조로움을 깨는 재미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뒤로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습관 3. 매운 음식 먹기.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비결이 양념 선반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믿거나 말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인지 저하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핵심 성분은 캡사이신으로 고추에 매운맛을 주는 화합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은 강력한 항염 및 신경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식사에 약간의 매운맛을 더하는 것이 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도, 태국, 멕시코 일부 지역과 같이 매운 음식이 풍부한 식단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인지 저하율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캡사이신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뇌 가소성을 증가시키는 능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염증 감소. 캡사이신은 만성 염증을 진정시켜 뇌 세포 손상을 보호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매운 음식은 혈류를 개선하여 뇌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합니다. 뇌 가소성 증진. 캡사이신은 새로운 뇌 세포를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인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생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불같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효능을 얻기 위해 입안이 타는 듯한 고추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뇌를 강화하는 매운맛을 식사에 통합하는 몇 가지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씩 시작. 수프, 스튜 또는 계란에 카이엔 페퍼를 약간 추가하여 시작하세요. 순한 향신료 시도. 파프리카, 강황, 후추와 같이 극단적인 매운맛 없이 인지적 이점이 있는 향신료를 사용해보세요. 매운 기름 사용. 올리브 오일에 고춧가루를 넣어 순한 매운맛을 내세요. 피망 실험. 피망에는 캡사이신이 함유되어 있지만 맵지 않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이제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는 사람인가요? 아래 댓글을 남겨 가장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매운 요리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다음 팁은 뇌를 속여 예리함을 유지하는 기발하지만 효과적인 일상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뇌 강화 효과를 맹세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습관 4. 저글링 배우기. 저글링과 같은 어린 시절 기술을 익히는 것이 실제로 뇌를 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냥 재미있는 파티 트릭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합니다. 저글링은 서커스 공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젊고
민첩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저글링은 뇌의 양쪽을 동시에 자극하는 몇 안 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손눈 협응력, 타이밍, 집중력, 빠른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기능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저글링을 배우면 뇌의 회백질, 즉 기억, 의사결정,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부분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저글링을 멈춘 후에도 뇌 강화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저글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단지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뇌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조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 전문 저글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재미있게 유지하세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빈백이나 스카프 사용. 공보다 느리게 움직여 잡기 쉽습니다. 하나의 물체로 시작. 손 사이로 던지며 협응력을 기릅니다. 익숙해지면 두 번째 물체 추가. 일정한 리듬으로 2개를 던져보세요. 하루에 단 5분 연습.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력과 정신적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글링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벽에 공을 튕기거나 작은 물체를 손 사이로 던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손눈 협응 운동도 비슷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뇌와 몸을 동시에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글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습관세. 외국어로 노래하기. 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비결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 간단하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언어로 말이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학은 외국어를 배우고 노래하는 것이 기억력을 크게 강화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치매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래 부르기는 이미 강력한 뇌 운동입니다. 기억, 감정, 운동 제어를 담당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을 한 번에 활성화합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노래할 때는 뇌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새로운 소리, 익숙하지 않은 단어, 다른 리듬을 처리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성대 근육과 조화시켜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노래를 통해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더 나은 인지 유지력, 향상된 집중력,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 감소를 경험합니다. 심리학 프론티어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로 노래를 배우는 것이 전통적인 암기 방식보다 노인들이 단어를 더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비결의 혜택을 얻기 위해 훌륭한 가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참여이지 공연이 아닙니다. 시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간단한 노래 선택. 프랑스어의 프레르 자크나 스페인어의 시엘리토 린도처럼 익숙한 것을 선택하세요. 가사를 위해 온라인 자료 활용. 음악 재생 중 단어를 표시하는 가사 영상 등을 검색하세요. 따라 부르기.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부르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것 자체가 뇌를 사용하게 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연습, 곡조를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치매관리센터에서는 노인들이 기억을 회상하고 뇌 기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어 노래를 이용한 음악 치료를 사용합니다. 유창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환자들도 종종 젊은 시절의 노래 전체를 부를 수 있으며 이는 음악이 기억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건강한 뇌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천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마무리. 그리고 가시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상하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5가지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주먹 쥐기부터 뒤로 걷기, 심지어 저글링까지.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은 가장 큰 보물입니다. 오늘 몇 가지 작은 변화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것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며 가장 간단한 습관조차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을 가장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팁들이 놀라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뇌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